안녕하세요. 물리실고입니다. 오늘은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문제풀이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지와 필요한 자료를 먼저 출력해서 공부한 다음에 수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이전의 영상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한 것을 봐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충돌이 일어날 때 덜 다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충격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럴 때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것은 요 식에서 나와서 뉴턴의 운동 두 번째 식을 써먹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 이것은 뉴턴의 운동 두 번째 식인데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우리 MA는 F라는 식에서 A를 우리 아까 말했듯이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다. 자, 요걸 이렇게 고쳤으면은 요 분모를 여기로 옮기면은 바로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 바로 이게 충격량이라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나중 빼기 V 처음.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우리 MA는 F라는 식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의 변화가 곧 힘이다. 이 식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뉴턴의 운동 두 번째 식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은 물리실 고에 가가지고 앞부분을 들어보면은 MA는 F라는 식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뒤로 갈수록 그 문제 풀이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뉴턴의 운동 두 번째 식을 우리 뉴턴님의 말씀 그대로 올린다면은 운동의 변화 또는 운동량의 변화는 가해진 힘에 비례한다.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어떤 양을 다룰 때 때에 따라서는 크기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크기와 더불어서 방향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힘, 그 다음에 운동량 P는 mv, 우리 속도 할 때, 가속도 할 때 항상 이렇게 V 위에다가 A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얹어주는 걸 우리는 보통 벡터라고 말하는데, 크기와 방향을 항상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양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보통은 2-3이면 5가 되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2고 같은 방향으로 3일 때는 그냥 2로 가서 요 끝 지점을 요 화살표에 의해서 3을 더한 것과 같죠. 그러면 이거는 마치 처음하고 끝까지 5가 되는 것과 똑같죠. 자, 근데 때에 따라서는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죠. 2와 반대 방향을 구해봐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2가 있는데 요 끝 지점에다 여기 다음 3을 와버리면은 처음에 비해서 변한 거는 요거밖에 없죠. 그만큼. 바로 뒤쪽으로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룰 때를 우리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그의 덧셈, 뺄셈의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거는 이렇게 똑같죠. 2 빼기 3인데 요거는 빼기 1과 같아. 뒤로 가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2라면은 반대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2다. 또는 반대 방향일 때는 앞에다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이걸 구해라. 그러면
2 빼기 3은 마치 2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한 것과 같아서 요거 별로 마이너스 1만큼의 반대 방향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앞서 배운 걸 조금 더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충격량을 구하시오. 충격량은 바로 뭐였습니까?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이었죠. 그러면 10N의 힘을 2초간 받았다. 그러면 20N초고 지금 오른쪽으로 힘 받았으니까 오른쪽 방향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운동량을 구해보시오. 2초 때. 참고적으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면적이 바로 뭡니까? 약속상 보면 힘, 크기, 힘 받은 시간. 바로 면적이 바로 뭘 나타내죠? 충격량이다. 이걸 아주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면적은 충격량이다. 자, 그러면 2초 때 운동량을 구해라.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에서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바로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물론 이 앞에서 운동량 P는 뭐라 했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근데 처음에는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얼마죠?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0이죠. 질량은 있지만 속도가 0이니까. 그래서 구하면은 바로 2초 때까지 충격량이 20N초인데 나중 운동량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2초 때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0초 때 속도 처음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2 곱하기 나중 속도 계산하면 얼마죠? 바로 10m/s가 된다. 되겠죠. 그러면 3초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3초, 0에서 3초 사이의 총 충격량이 나중에 운동량 변화와 빼기 처음 운동량 변화와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총 충격량은 이 면적 다 구하면 되니까 20에다 16을 더한 것 같죠.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 10부터 정리해 줬죠.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 같다. 그러면 20 더하기 16 뉴턴초는 나중 운동량 2 곱하기 V 나중 빼기 2 곱하기 V 처음인데 처음이 정지니까 0이죠. 따라서 V 나중은 36 나오려면 18m/s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걸 간략하게 그림으로 요약한다면 자동차의 안전장치는 이 범퍼가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로 돼서 박치기 하면서 시간을 길게 끌어준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에어백 안전띠가 없으면은 바로 차가 갑자기 서면 사람이 날아가지만 이거를 멈칫하면서 붙들어줘서 덜 다치게 만들어줘서 힘을 약화시켜주는 거죠. 에어백도 마찬가지. 에어백이 없으면은 바로 사람 머리가 핸들에 들어박아서 강하게 들어박지만은 에어백이 있으면은 지근지근 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어주면서 힘을 약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안전하게 해준다 했죠.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의 면적이 같다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 아까 뭐라 했죠? 면적은 충격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S1의 면적하고 S2의 면적이 같다 이랬으면 요거 받은 충격량이 둘 다 어떻다는 말이죠? 같다는 거죠.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인데 1번이 힘 받은 시간 힘에다가 1번이 힘 받은 거는 2번이 힘 받은 거에다가 2번이 힘 받은 시간 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시간이 2배 차이 난다 시간 요거를 우리 델타 t로 넣으면은 요 S2가 받은 거는 2델타 t로 본다면은 델타 t가 얼마나 되죠? 이거는 F1 곱하기 델타 t 이거는 F2 곱하기 2델타 t니까
F1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2배 F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받을 때는 큰 힘이 되겠죠. 평균적인 힘이. 근데 요 S2는 얼마냐면 긴 시간에 요가 되니까 요 힘의 딱 반 정도의 높이가 되겠죠. 요거가 바로 F2라면은, 요 크기가 F2라면은 여기 힘은 F1, F2. 그래서 짧은 시간에 화끈하게 박는 게 다치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누가 더 안전하냐? 긴 시간에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공을 떨어뜨렸는데 하나는 정지했고 하나는 튀어올랐어요.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을 구할 때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인데 힘과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로 해결해야 되죠?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바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이걸 비교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딪히기 바로 직전의 속력은 어떻게 되죠? 부딪히기 직전의 속력은 여기 질량 M이라고 V라고 하자. 여기도 부딪히기 직전은 어떻습니까? 부딪히기 직전 MV로 왔다 하죠. 자, 근데 나중에는 정지했고 여기는 튀어 올라갔죠. 나중에는 얼마 속도로 튀어 올라갔다. 조금 올라갔다. 거의 같은 높이까지 가는 건 매우 어렵죠. 자, 이랬을 때 그 A가 받은 충격량을 한번 구해보자. A가 받은 충격량은 A가 힘받은 거에다 A가 힘받은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벽으로부터 받은 힘하고 하면 되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A의 처음 운동량을 구하면 된다. 근데 A의 나중 운동량은 A는 나중에 정지했죠. 그러면 0 빼기 처음의 운동량은 부딪히기 직전이 바로 들어박을 여는 순간 M 곱하기 V의 크기로 같죠. 그러면 벽으로부터 받은 거는 빼기 이거는 위로 힘 받은 거죠. 바로 위로 충격량을 받았다 말할 수 있겠죠. 공 A는. 자, 그러면 B는 얼마가 될까요? B가 힘 받은 시간 곱하기 B한테 힘 준 시간. B 힘 크기 곱하기 B가 힘 받은 시간 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B의 처음 운동량을 구하면 되는데, 자, B의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위로 올라갔죠?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빼기 처음의 운동량은 밑으로 MV 똑같죠? 근데 이거 빼기 이거는, 우리 빼기 이거는 덧셈 반대 방향하고 똑같죠? 따라서 이건 얼마가 될까요? 위에 거보다 더 크죠? 그래서 공이 와서 멈추는 것보다도 그때 튀어 올라가면은 바닥으로부터 더 충격을 위쪽으로 많이 받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이 더 크다.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꼭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이 문제를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단원 종합 문제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 특히 110쪽에 나오는 이 문제는 단원과 단원을 연결해주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니까 충분히 잘 안 풀리더라도 오랫동안 사유해가지고 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대어서 꼭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물리 문제는 답을 빨리 보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모의고사나 문제를 풀고 나면 어떤 학생은 2주 뒤에 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었다고 말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답만 체크하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는 시간을 심지어는 한 1, 2주 정도를 더 두고 했는데 나중에 이 학생이 S대를 갔습니다. 대단하죠. S대 건축과를 가서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일본에 좀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 연기돼 가지고 진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꿨다는 거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특히 요즘 심하니까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과 안전에 대한 과학 글쓰기를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좀 핵심적인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그러면은 시간 t조일 때죠. 자, 우리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본다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면적이 바로 뭐죠? 바로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인데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정지에서 출발했죠. 물론 질량이 하나는 m이고 2m, 질량이 2배 차이 나고, 하나는 힘을 3F로 받았고 A는, 그 다음에 B는 F를 받았죠. 그 대신 B는 F의 힘을 4T 동안 받은 거고, A는 큰 힘을 3F의 힘을 T주 동안 받은 거죠. 자, 이럴 때 운동량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결국은 보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지금 둘 다 처음에 거는 정지하고 있죠.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은 충격량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0에서 t초 사이에, 자, t초일 때를 비교하라 했으니까 0에서 t초 사이의 충격량은 A가 받은 힘 곱하기 A가 힘 받은 시간을 쓰면 되죠. 이것이 바로 A의 운동량 변화와 같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이죠. 그럼 이거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인데, 처음이 0이라 했으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자, A가 힘받은 건 3F 동안은 T조 동안 힘받으니까 T, 요게 바로 A의 질량 M 곱하기 VA다. 받은 건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게 또 오른쪽. 자,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될까요? 0에서 T초 사이. 이건 A고. 그러면 B가 B 힘 받은 거 얼마죠? FM을 시간 얼마 받았죠? T초 동안 그랬으니까 T초. 그럼 B의 질량이 얼마였죠? 2M VB에 나죠. 근데 처음엔 0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됐죠. 누가 큰지 구할 수 있죠. A가 B보다 크죠. 요거는 3FT죠. 요거는 FT니까 3배 차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T까지 충격량이 크게 누가 크나? 4T 동안 힘 곱하기 시간 하면 얼마죠? 자, FB가 받은 거는 힘 F의 힘으로 4T 받은 거고, A가 받은 거는 3F의 힘으로 T쪽까지밖에 못 받았으니까 누가 큰지 구할 수 있죠. B가 더 크죠. 그러면 4T 지날 때 속력은 누가 될까? 자, 그러면 4T 동안 총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와 같으니까 이거는 바로 운동량의 변화 얼마죠? 4T 동안 힘 받은 건 B의 질량 2M 곱하기 B의 나중 속도. 처음 속도는 0이니까 0. 요거는 A의 운동량 변화. 바로 뭐죠? M 곱하기 VA의 나중. 빼기 처음 속도는 0이니까 0. 따라서 속도를 구하면 요 식에서 VB의 나중은 얼마가 되죠? 2M분의 4FT죠. 요거는 VA는 나중 속도가 M분의 3FT죠. M분의 2FT고 이건 3FT니까 이게 더 큰 거죠. A가 B보다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답은 다 맞다. 자, 다음은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이미 10m/s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 킬로그램이 여기서 힘을 받았을 때
더 빨라지겠죠. 가는 방향이니까. 자, 충격량은 아까 말했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이죠. 자, 힘 얼마 받았습니까? 자, 20N의 힘을 몇 초간 받은 거죠? 2초.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2초. 그러면 40N초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초 후의 물체의 속력은, 자,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죠. 바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다. 그럼 이게 40이라 했죠. 그러면 자, 질량 얼마죠? 2 곱하기 V 나중 빼기 2 곱하기 처음이 10m/s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되는 거죠? 자, 이거 넘기면은, 자, 40이 있었는데, 뭐, 빼기 20이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얼마가 될까요? 이쪽으로 6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60이 되면 얼마가 되죠? 자, 바로 60은 2 곱하기 V 나중이니까 V 나중은 30m/s다.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어떤 물체 AB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와서 벽에 부딪혔는 걸 힘 시간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시간은 t, 2t고 면적은 2s, 3s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럴 때 충격량은 누가 큰가? 충격량은 아까 뭐라 했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면적이 충격량인데 A의 충격량은 2s 면적, 이건 3s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힘 크기를 구해봐라. 자, 충격량은 아까 뭐였죠?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 자, B가 받은 충격량은 B가 힘 받은 것 곱하기 B가 힘 받은 시간인데 B가 힘 받은 시간이 2t죠. 자, 그러면 크기를 비교하면은 FAT가 2S, 요거는 3S.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FA는 크기가 얼마죠? T분의 2S. FB는 2T분의 3S. 요거는 2T분의 4S가 되니까 누가 큰지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3학년에 6월달에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자, 0.1초에서 0.3초 사이에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알 수 있죠. 질량이 주어졌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 0.3초 때 운동량도 알고 0.1초 때 운동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 바로 우리가 배운 뭐를 쓰면 되죠? 충격량.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인데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다. 자, 그럼 구해볼까요? 자, 요거 힘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곱하기 힘 받은 시간이 얼마죠? 0.2초. 질량이 얼마죠? 2 곱하기 나중 속도 2m/s 빼기 2 곱하기 처음 속도가 얼마죠? 4. 자, 요거 계산하면 4 빼기 8이죠. 그러면 당연히 얼마 되죠? 빼기 이거는 반대로 4와 같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면 F 0.2는 10분의 2니까 곱하기 10분의 2. 자, 계산하면 얼마죠? 여기 4다. 따라서 F는 20N이다. 되겠죠. 자, 다음은 충격량과 관계되는 예인데 공을 약하게 칠 때는 공이 약하게 튀면 세게 치면 더 빨리 튀나가죠. 그러면 더 빨리 휘두를수록 공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량이 커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충격량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을 받을 때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MV의 운동량을 갖고 왔으면 나중에 잡으면은 정지하죠. 그러면 가만히 서서 받는 거나 뒤로 빼면서 받는 거는 둘 다 정지하는 건 똑같지만은 뒤로 빼면서 받으면 공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 힘이 줄어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문제 푸는 게 아니죠. 충격량이 사람이 받는 충격량이나 사람의 운동량 변화량은 아까 충격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했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풀이 해설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면은 우리 앞의 영상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공부하길 바라고 설명을 먼저 듣기 전에 학습지의 문제를 꼭 먼저 출력해서 풀어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문제 설명을 듣기 전에 반드시 멈추어서 먼저 풀고 그럴듯하게 해설을 먼저 한 다음에 뭔가 설명하는 도중에 말이 막힌다든가 하면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 앞의 영상을 꼭 보면서 참고하길 바랍니다. 위의 그림에서 누가 더 충격량을 많이 받은지 알 수 있습니까? 쿠션에 휴대폰 낙하시킬 때 이 가속도를 측정한 건데 여기다 질량만 곱하면 바로 힘이 되는 거죠. 마치 이거는 힘시간 그래프와 똑같으니까 요 밑에 면적을 구하면 누가 충격량이 큰지 알 수 있죠. 하나는 휴대폰을 쿠션에 떨어뜨릴 때 이런 면적을 구했고 하나는 이런 면적을 구했어요. 하나는 높은 곳이고 하나는 낮은 곳일 때 같은 바닥 재질에 떨어뜨렸을 때 누가 높은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힘이 크다고 깜짝 놀랄 일은 아니죠. 이거는 휴대폰 센서가 팍 돌아갈 때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밑에 면적이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걸 보면 이것이 바로 높은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꼭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